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탐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떠나 다른 차원을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생생한 체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몰로 연구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비롯됩니다. 1970년대에 설립된 이곳은 인간의 여러 의식 상태, 특히 유체이탈과 명상, 그리고 뇌파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를 통해 그들은 헤미싱크라는 독자적인 음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우리의 뇌를 특정 의식 상태로 유도하여 평소에는 닿을 수 없는 깊은 정신세계를 탐험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식 집중 단계, 즉 포커스 레벨이라 불리는 여러 단계의 의식 상태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험할 곳은 바로 포커스 레벨 15분입니다. 이 단계는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영역이죠. 그곳으로 떠나기 전 저는 명상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런 깊은 의식 상태에서는 명확한 목표, 즉 임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그저 잠에 빠져들거나 의식이 흩어져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장소.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불타버린 고대의 위대한 도서관. 그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최면 요법 세션에서 기이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내담자들이 최면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곳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전한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도서관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담자는 우리의 타임라인, 즉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 속에서는 불탔지만 그와 동시에 도서관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평행 타임라인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틀란티스가 한쪽 차원에서는 물에 잠겼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커스 레벨 15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면 바로 그 불타지 않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그곳으로요. 헤미싱크 음향이 귓가에 흐르기 시작하고 저는 의식 집중 단계 12에서 15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엘리베이터를 상상했습니다. 13층, 14층을 지나 마침내 15층의 문이 열리자 제 앞에는 푹신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면 요법에서 구름은 종종 잠재의식의 세계로 떠나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 구름 위에 올라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겠다는 강한 의도를 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같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뜨겁거나 황량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고 하늘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한 색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한가운데 단 하나의 장엄한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구름에서 내려오자 제 시점은 한 남자의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통해 이 경험을 목격하고 있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사프란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듯한 톡과 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도서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도서관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부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빛은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것처럼 마법적이고 다채로운 빛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목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듯한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뒤편으로는 붉은색의 옥자가 보였고 양옆의 서가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 문서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정성스럽게 묶인 고대의 지식 뭉치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시각, 감각은 명확했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적인 연결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멀린처럼 지혜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복장은 그 시대의 평범한 톡과 차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몇 년 전 처음으로 유체이탈을 시도했을 때 만났던 바로 그 안내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노인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보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그는 제 손바닥 위에 작고 복잡한 형태의 물건을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진 구체 형태의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 혼천의 와도 비슷해 보였지만 무언가 더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성경에 묘사된 오파님, 즉 바퀴 달린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눈이 가득 달린 채 회전하는 하나님의 전차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화 콘택트에서 주인공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때 탔던 타임머신의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든 채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안내자는 저를 이끌고 중앙의 붉은 옥자로 갔습니다. 그가 저를 그 의자에 앉혔고 바로 그 순간 로버트 몰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포커스 레벨 12로 돌아갑니다. 다시 의식이 아래 단계로 내려오자 육체 안에 갇힌 답답함과 압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레벨 15로 올라갑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고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레벨 15의 세계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붉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나이가 많고 쇠약해 보이는 남자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의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의 도서관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물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단단하고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에서 보았던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서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식의 두루마리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장면은 저명한 최면가 돌로레스 캐논이 밝혔던 그녀의 전생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어린 수습생이었고 도서관이 불탈 때 지식의 두루마리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다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와 책임감 때문에 그녀는 현생에서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고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녀의 기억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제 손에 쥐어준 혼천이와 닮은 물체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후 저는 그 물체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천에, 즉 천구에는 고대 천문학에서 망원경 없이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던 정교한 도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 중국, 그리스, 인도 등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알려진 여러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구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 세계의 지식을 한데 모았던 것처럼 이 혼천이라는 상징 자체가 고대에 널리 퍼져 있던 보편적인 지혜의 표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탐구는 더 깊은 차원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첫째, 이 형태는 영적인 상징과 깊이 연결됩니다. 앞서 말했듯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바퀴 달린 천사, 즉 신의 전차 메르카바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수많은 눈이 달린 바퀴는 모든 것을 보고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혹은 수많은 나로 이루어진 집단의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과학적인 원리와도 통합니다. 여러 개의 고리가 회전하는 모습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와 닮았습니다. 거시적인 우주의 행성 궤도와 미시적인 양자 세계의 입자 움직임이 동일한 패턴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고대의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 동양 철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차크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바퀴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중심점들이 회전하는 바퀴라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침과 윤회의 상징인 법륜 역시 바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움직이는 우주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넷째, 신성 기하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면으로 보는 생명의 씨앗, 생명의 꽃, 메타트론 큐브와 같은 문양들은 사실 이 혼천이처럼 3차원, 나아가 4차원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에너지 구조의 2차원적 투영일 수 있습니다. 소리의 파동이나 빛의 파동을 우리가 2차원 그래프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3차원의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대의 혼천에 성경의 천사, 원자의 구조, 동양의 차크라, 그리고 신성기하학은 모두 서로 다른 언어로 동일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구조와 현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노인이 제게 이 물건을 쥐어준 것은 내가 있는 이곳이 진짜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증표이자 동시에 우주의 모든 지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주적 나침반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나라는 수많은 관찰자들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태초에 하나의 의식, 나는 나다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의식은 스스로를 온전히 알기 위해 무수한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당신과 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포식자와 피식자,
식물과 동물,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 수많은 눈이 달린 바퀴처럼 우리 각자는 우주를 바라보는 고유한 눈이자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타임라인이 창조됩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와 결핍의 타임라인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그 실패와 결핍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감사와 풍요, 사랑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현실은 그 인식에 맞춰 재구성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바꾸는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 당신의 인식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담을 넘어 우리 모두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자임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이, 당신의 나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탐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떠나 다른 차원을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생생한 체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몰로 연구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비롯됩니다. 1970년대에 설립된 이곳은 인간의 여러 의식 상태, 특히 유체 이탈과 명상, 그리고 뇌파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를 통해 그들은 헤미싱크라는 독자적인 음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우리의 뇌를 특정 의식 상태로 유도하여 평소에는 닿을 수 없는 깊은 정신 세계를 탐험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식 집중 단계, 즉 포커스 레벨이라 불리는 여러 단계의 의식 상태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험할 곳은 바로 포커스 레벨 15분입니다. 이 단계는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영역이죠. 그곳으로 떠나기 전 저는 명상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런 깊은 의식 상태에서는 명확한 목표, 즉 임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그저 잠에 빠져들거나 의식이 흩어져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장소.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불타버린 고대의 위대한 도서관. 그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최면 요법 세션에서 기이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내담자들이 최면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곳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전한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도서관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담자는 우리의 타임라인, 즉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 속에서는 불탔지만 그와 동시에 도서관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평행 타임라인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틀란티스가 한쪽 차원에서는 물에 잠겼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커스 레벨 15불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면 바로 그 불타지 않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그곳으로요. 헤미싱크 음향이 귓가에 흐르기 시작하고 저는 의식 집중 단계 12에서 15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엘리베이터를 상상했습니다. 13층, 14층을 지나 마침내 15층의 문이 열리자 제 앞에는 푹신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면 요법에서 구름은 종종 잠재의식의 세계로 떠나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 구름 위에 올라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겠다는 강한 의도를 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같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뜨겁거나 황량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고 하늘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한 색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한가운데 단 하나의 장엄한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구름에서 내려오자 제 시점은 한 남자의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통해 이 경험을 목격하고 있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사프란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듯한 톡과 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도서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도서관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부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빛은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것처럼 마법적이고 다채로운 빛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목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듯한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뒤편으로는 붉은색의 옥자가 보였고 양옆의 서가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 문서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정성스럽게 묶인 고대의 지식 뭉치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시각, 감각은 명확했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적인 연결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멀린처럼 지혜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복장은 그 시대의 평범한 톡과 차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몇 년 전 처음으로 유체이탈을 시도했을 때 만났던 바로 그 안내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노인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보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그는 제 손바닥 위에 작고 복잡한 형태의 물건을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진 구체 형태의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 혼천의 와도 비슷해 보였지만 무언가 더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성경에 묘사된 오파님, 즉 바퀴 달린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눈이 가득 달린 채 회전하는 하나님의 전차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화 콘택트에서 주인공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때 탔던 타임머신의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든 채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안내자는 저를 이끌고 중앙의 붉은 옥자로 갔습니다. 그가 저를 그 의자에 앉혔고 바로 그 순간 로버트 몰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포커스 레벨 12로 돌아갑니다. 다시 의식이 아래 단계로 내려오자 육체 안에 갇힌 답답함과 압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레벨 15로 올라갑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고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레벨 15의 세계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붉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나이가 많고 쇠약해 보이는 남자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의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의 도서관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물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단단하고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에서 보았던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서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식의 두루마리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장면은 저명한 최면가 돌로레스 캐논이 밝혔던 그녀의 전생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어린 수습생이었고 도서관이 불탈 때 지식의 두루마리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다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와 책임감 때문에 그녀는 현생에서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고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녀의 기억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제 손에 쥐어준 혼천이와 닮은 물체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후 저는 그 물체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천에, 즉 천구에는 고대 천문학에서 망원경 없이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던 정교한 도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 중국, 그리스, 인도 등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알려진 여러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구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 세계의 지식을 한데 모았던 것처럼 이 혼천이라는 상징 자체가 고대에 널리 퍼져 있던 보편적인 지혜의 표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탐구는 더 깊은 차원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첫째, 이 형태는 영적인 상징과 깊이 연결됩니다. 앞서 말했듯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바퀴 달린 천사, 즉 신의 전차 메르카바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수많은 눈이 달린 바퀴는 모든 것을 보고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혹은 수많은 나로 이루어진 집단의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과학적인 원리와도 통합니다. 여러 개의 고리가 회전하는 모습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와 닮았습니다. 거시적인 우주의 행성 궤도와 미시적인 양자 세계의 입자 움직임이 동일한 패턴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고대의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 동양 철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차크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바퀴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중심점들이 회전하는 바퀴라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침과 윤회의 상징인 법륜 역시 바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움직이는 우주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넷째, 신성 기하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면으로 보는 생명의 씨앗, 생명의 꽃,
메타트론 큐브와 같은 문양들은 사실 이 혼천이처럼 3차원, 나아가 4차원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에너지 구조의 2차원적 투영일 수 있습니다. 소리의 파동이나 빛의 파동을 우리가 2차원 그래프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3차원의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대의 혼천에 성경의 천사, 원자의 구조, 동양의 차크라, 그리고 신성기하학은 모두 서로 다른 언어로 동일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구조와 현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노인이 제게 이 물건을 쥐어준 것은 내가 있는 이곳이 진짜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증표이자 동시에 우주의 모든 지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주적 나침반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나라는 수많은 관찰자들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태초에 하나의 의식, 나는 나다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의식은 스스로를 온전히 알기 위해 무수한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당신과 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포식자와 피식자, 식물과 동물,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 수많은 눈이 달린 바퀴처럼 우리 각자는 우주를 바라보는 고유한 눈이자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타임라인이 창조됩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와 결핍의 타임라인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그 실패와 결핍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감사와 풍요, 사랑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현실은 그 인식에 맞춰 재구성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바꾸는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 당신의 인식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담을 넘어 우리 모두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자임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이, 당신의 나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탐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떠나 다른 차원을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생생한 체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몰로 연구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비롯됩니다. 1970년대에 설립된 이곳은 인간의 여러 의식 상태, 특히 유체 이탈과 명상, 그리고 뇌파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를 통해 그들은 헤미싱크라는 독자적인 음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우리의 뇌를 특정 의식 상태로 유도하여 평소에는 닿을 수 없는 깊은 정신세계를 탐험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식 집중 단계, 즉 포커스 레벨이라 불리는 여러 단계의 의식 상태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험할 곳은 바로 포커스 레벨 15분입니다.
이 단계는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영역이죠. 그곳으로 떠나기 전 저는 명상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런 깊은 의식 상태에서는 명확한 목표, 즉 임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그저 잠에 빠져들거나 의식이 흩어져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장소.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불타버린 고대의 위대한 도서관. 그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최면 요법 세션에서 기이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내담자들이 최면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곳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전한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도서관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담자는 우리의 타임라인, 즉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 속에서는 불탔지만 그와 동시에 도서관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평행 타임라인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틀란티스가 한쪽 차원에서는 물에 잠겼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커스 레벨 15불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면 바로 그 불타지 않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그곳으로요. 헤미싱크 음향이 귓가에 흐르기 시작하고 저는 의식 집중 단계 12에서 15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엘리베이터를 상상했습니다. 13층, 14층을 지나 마침내 15층의 문이 열리자 제 앞에는 푹신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면 요법에서 구름은 종종 잠재의식의 세계로 떠나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 구름 위에 올라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겠다는 강한 의도를 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같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뜨겁거나 황량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고 하늘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한 색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한가운데 단 하나의 장엄한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구름에서 내려오자 제 시점은 한 남자의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통해 이 경험을 목격하고 있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사프란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듯한 톡과 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도서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도서관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부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빛은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것처럼 마법적이고 다채로운 빛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목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듯한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뒤편으로는 붉은색의 옥자가 보였고 양옆의 서가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 문서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정성스럽게 묶인 고대의 지식 뭉치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시각, 감각은 명확했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적인 연결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멀린처럼 지혜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복장은 그 시대의 평범한 톡가 차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몇 년 전 처음으로 유체이탈을 시도했을 때 만났던 바로 그 안내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노인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보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그는 제 손바닥 위에 작고 복잡한 형태의 물건을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진 구체 형태의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 혼천의 와도 비슷해 보였지만 무언가 더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성경에 묘사된 오파님, 즉 바퀴 달린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눈이 가득 달린 채 회전하는 하나님의 전차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화 콘택트에서 주인공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때 탔던 타임머신의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든 채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안내자는 저를 이끌고 중앙의 붉은 옥자로 갔습니다. 그가 저를 그 의자에 앉혔고 바로 그 순간 로버트 몰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포커스 레벨 12로 돌아갑니다. 다시 의식이 아래 단계로 내려오자 육체 안에 갇힌 답답함과 압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레벨 15로 올라갑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고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레벨 15의 세계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붉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나이가 많고 쇠약해 보이는 남자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의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의 도서관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물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단단하고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에서 보았던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서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식의 두루마리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장면은 저명한 최면가 돌로레스 캐논이 밝혔던 그녀의 전생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어린 수습생이었고 도서관이 불탈 때 지식의 두루마리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다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와 책임감 때문에 그녀는 현생에서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고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녀의 기억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제 손에 쥐어준 혼천이와 닮은 물체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후 저는 그 물체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천에, 즉 천구에는 고대 천문학에서 망원경 없이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던 정교한 도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 중국, 그리스, 인도 등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알려진 여러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구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 세계의 지식을 한데 모았던 것처럼 이 혼천이라는 상징 자체가 고대에 널리 퍼져 있던 보편적인 지혜의 표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탐구는 더 깊은 차원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첫째,
이 형태는 영적인 상징과 깊이 연결됩니다. 앞서 말했듯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바퀴 달린 천사, 즉 신의 전차 메르카바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수많은 눈이 달린 바퀴는 모든 것을 보고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혹은 수많은 나로 이루어진 집단의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과학적인 원리와도 통합니다. 여러 개의 고리가 회전하는 모습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와 닮았습니다. 거시적인 우주의 행성 궤도와 미시적인 양자 세계의 입자 움직임이 동일한 패턴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고대의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 동양 철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차크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바퀴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중심점들이 회전하는 바퀴라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침과 윤회의 상징인 법륜 역시 바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움직이는 우주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넷째, 신성 기하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면으로 보는 생명의 씨앗, 생명의 꽃, 메타트론 큐브와 같은 문양들은 사실 이 혼천이처럼 3차원, 나아가 4차원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에너지 구조의 2차원적 투영일 수 있습니다. 소리의 파동이나 빛의 파동을 우리가 2차원 그래프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3차원의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대의 혼천에 성경의 천사, 원자의 구조, 동양의 차크라, 그리고 신성기하학은 모두 서로 다른 언어로 동일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구조와 현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노인이 제게 이 물건을 쥐어준 것은 내가 있는 이곳이 진짜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증표이자 동시에 우주의 모든 지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주적 나침반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나라는 수많은 관찰자들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태초에 하나의 의식, 나는 나다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의식은 스스로를 온전히 알기 위해 무수한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당신과 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포식자와 피식자, 식물과 동물,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 수많은 눈이 달린 바퀴처럼 우리 각자는 우주를 바라보는 고유한 눈이자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타임라인이 창조됩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와 결핍의 타임라인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그 실패와 결핍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감사와 풍요, 사랑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현실은 그 인식에 맞춰 재구성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바꾸는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 당신의 인식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담을 넘어 우리 모두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자임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이, 당신의 나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탐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떠나 다른 차원을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생생한 체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몰로 연구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비롯됩니다. 1970년대에 설립된 이곳은 인간의 여러 의식 상태, 특히 유체 이탈과 명상, 그리고 뇌파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를 통해 그들은 헤미싱크라는 독자적인 음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우리의 뇌를 특정 의식 상태로 유도하여 평소에는 닿을 수 없는 깊은 정신 세계를 탐험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식 집중 단계, 즉 포커스 레벨이라 불리는 여러 단계의 의식 상태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험할 곳은 바로 포커스 레벨 15분입니다. 이 단계는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영역이죠. 그곳으로 떠나기 전 저는 명상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런 깊은 의식 상태에서는 명확한 목표, 즉 임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그저 잠에 빠져들거나 의식이 흩어져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장소.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불타버린 고대의 위대한 도서관. 그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최면 요법 세션에서 기이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내담자들이 최면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곳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전한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도서관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담자는 우리의 타임라인, 즉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 속에서는 불탔지만 그와 동시에 도서관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평행 타임라인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틀란티스가 한쪽 차원에서는 물에 잠겼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커스 레벨 15불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면 바로 그 불타지 않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그곳으로요. 헤미싱크 음향이 귓가에 흐르기 시작하고 저는 의식 집중 단계 12에서 15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엘리베이터를 상상했습니다. 13층, 14층을 지나 마침내 15층의 문이 열리자 제 앞에는 푹신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면 요법에서 구름은 종종 잠재의식의 세계로 떠나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 구름 위에 올라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겠다는 강한 의도를 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같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뜨겁거나 황량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고 하늘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한 색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한가운데 단 하나의 장엄한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구름에서 내려오자 제 시점은 한 남자의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통해 이 경험을 목격하고 있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사프란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듯한 톡과 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도서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도서관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부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빛은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것처럼 마법적이고 다채로운 빛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목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듯한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뒤편으로는 붉은색의 옥자가 보였고 양옆의 서가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 문서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정성스럽게 묶인 고대의 지식 뭉치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시각, 감각은 명확했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적인 연결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멀린처럼 지혜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복장은 그 시대의 평범한 톡과 차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몇 년 전 처음으로 유체이탈을 시도했을 때 만났던 바로 그 안내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노인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보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그는 제 손바닥 위에 작고 복잡한 형태의 물건을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진 구체 형태의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 혼천의 와도 비슷해 보였지만 무언가 더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성경에 묘사된 오파님, 즉 바퀴 달린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눈이 가득 달린 채 회전하는 하나님의 전차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화 콘택트에서 주인공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때 탔던 타임머신의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든 채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안내자는 저를 이끌고 중앙의 붉은 옥자로 갔습니다. 그가 저를 그 의자에 앉혔고 바로 그 순간 로버트 몰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포커스 레벨 12로 돌아갑니다. 다시 의식이 아래 단계로 내려오자 육체 안에 갇힌 답답함과 압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레벨 15로 올라갑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고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레벨 15의 세계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붉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나이가 많고 쇠약해 보이는 남자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의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의 도서관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물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단단하고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에서 보았던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서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식의 두루마리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장면은 저명한 최면가 돌로레스 캐논이 밝혔던 그녀의 전생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어린 수습생이었고 도서관이 불탈 때
지식의 두루마리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다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와 책임감 때문에 그녀는 현생에서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고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저는